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30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NBA 총 10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 일단 뭐 저의 멘트가 100%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멘트 빠르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샬롯이랑 미러키 경기 먼저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승패보다는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을 경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샬롯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외곽에서의 야투가 되게 잘 터지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다득점으로 가져가는 경기가 꽤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내일 샬롯의 결정자 리스트를 살펴보면은 뭐 칼크 브레너라든지 아니면 크노펠이 지금 결장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샬롯이 지금 스코어 중에 가장 흐름이 좋고 가장 효율이 잘 나오는 선수가 이 크노펠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칼크 브레너 같은 경우에도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 오펜스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크노펠이 빠지고 칼크 브레너가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과연 샬롯이 화력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포지션을 가져가는 횟수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약간 요런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쿤보가 직전 시카고 전에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시카고 전에 112대 103으로 9점 차리들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가져왔고요. 일단 쿤보가 복귀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쿤보를 브리지스가 1대1로 막을 수 있을까요? 조금 막기 힘들고 뭐 더블팀을 들어갔을 때 외곽에서 조금 기회가 많이 날 거예요. 외곽에서 기회가 많이 날 거고 이제 이번 시즌 미러키 사실 강점이 3점 라인에서의 높은 성공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전 시카고 전에서도 외곽이 잘 들어갔었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템포 자체는 양 팀 다 다운 템포에다가 약간 지공 위주로 가져갈 건데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러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러키 승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노펠이 없는 건 조금 크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 228.5 언더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피닉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홈팀 워싱턴이 오늘 맨피스를 만나서 116대 112, 4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내 백투백 일정으로 피닉스와 경기를 가져가는 일정이거든요. 근데 워싱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토론토라든지 멤피스를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1.2득점에다가 실점이 120.2실점씩 가져가면서 동의기간 마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점에 대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더 나은 화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오든지 접전을 만들어 주고 추천 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뭐 맥컬럼이라든지 콜리발리, 뭐 미들턴, 사르까지 두 자릿수 득점이 나와줬고요. 벤치에서는 뭐 샴페니, 캐링턴, 마빈 베글리까지 두 자릿수 득점이 나와주다 보니까 약간 고루고루 볼을 만지면서 팀 전체적인 슛감이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피닉스가 뺏는 수비에 대한 강점이 나와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최근 워싱턴의 집중력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피닉스를 만나서도 뭐 120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뭐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정말 뚜렷하게 보여지는 팀 중 한 팀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원정에서 득점력은 줄어들고 실점률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특히나 수비 코트에서의 집중력, 컨택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 분명히 아쉽죠, 사실. 뭐 워싱턴도 사실 오늘 경기가 있었지만 주전 자원 대부분을 30분 안쪽으로 기용을 하면서 백투백에 대한 경기까지 조금 이제 신경 쓰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뭐 접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워싱턴의 10.5 정도의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플랜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워싱턴이 지더라도 뭐 3포지션 이상으로 지는 경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의 10.5 플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브루클린이랑 골든 스테이트 경기 볼게요. 브루클린, 골든 스테이트.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연장 뛰고 백투백 원정 골든 스테이트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줬거든요. 골스가 사실 오늘 토론토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연장까지 가져가는 끝에 14점 차 패배. 최근 이 골스의 외곽 에서에 대한 지표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책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커리가 41분 09초, 버틀러가 37분 41초를 뛰면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커리도 그렇고 버틀러도 그렇고 이제 80년대생들이 이제 조금 백투백 특히나 연장까지 뛰고 백투백에 있어서는 체력적인 이슈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거리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체력적으로 조금 한 3쿼터 뭐 중반 후반부터는 많이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자, 반면에 홈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몇 승? 4승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5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96.4실점씩만을 가져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트한 수비라든지 컨택 능력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득점을 최대한 잘 억제해 주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일단 골스가 지금 팀 슛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3점 라인에서의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연장 뛰고 백투백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높은 성공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골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낮춰주고 싶고요. 브루클린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연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브루클린의 3.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21.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브루클린 브랜 역배 언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덴버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 덴버. 자, 사실 쉬워 보이는 매치업은 아니에요. 마이애미와 덴버의 매치업이 쉬워 보이는 매치업은 아닌데 원정팀 덴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덴버가 직전 올랜도 원정에 가서 126대 127 1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고요. 이번 시즌 덴버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다? 압도적인 화력.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5.82 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5.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최근 5경기에서도 평균 126.8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결장자가 조금 많습니다.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지 에런 고든, 카멜 존슨까지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티마주라든지 스펜서 존스, 왓슨까지 벤치 구간에서 지금 땡겨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모가 문제가 뭐냐면은 벤치 구간에 넘어갔을 때 득점에 대한 볼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 2점 라인에서의 야투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시즌 평균이 58.14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52.79까지 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덴버가 사실 다시 한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브라운, 에런 고든, 카멜 존슨이 돌아오면서 팀 뎁스가 다시 정상화가 돼야지 이런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은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애틀란타라든지 인디애나 만나서 연승 구간 이제 템포가 되게 빨라요. 템포 푸시가 또 강점인 팀이고 그리고 이제 팀 전체적인 슛감 자체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이 마이애미가 텐션 상황에서의 속공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덴버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이전에 충분히 많은 득점을 뽑아줄 수 있다. 텐션을 살려줄 수 있다. 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마이애미가 주도하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체력 소모전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덴버가 벤치가 얇아지는 구간에서 끝까지 득점에 대한 볼륨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점이 조금 거슬리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마이애미가 또 홈이기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246.5 기준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덴버의 화력을 마이애미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넘어서 더 많은 화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와 올랜도 경기 보겠습니다. 토론토와 올랜도. 자, 오늘 홈에서 이제 골스를 잡고 왔고요. 내일 백투백으로 올랜도와의 매치업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토론토가 오늘 조금 주전 자원들의 출전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어요. 퀴클리가 38분 03초, 이제 잉그램이 39분 29초, 반지가 사실 42분 27초.
그래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됐었고, 특히나 여전히 이런 슈터들의 이런 슛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은 많이 아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3점 라인에서의 야투를 많이 쏘고는 있지만 성공률 자체가 떨어져 있죠.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토론토가 사실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즌 토론토가 잘하는 게 사실 상대의 실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컨 찬스 가져가면서 공격 구도에서의 좀 집중력 가져가면서 여러 번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퍼센테이지를 올려주는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이 1번 포지션에 대한 밸류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책 없이 포지션을 굉장히 잘 마무리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방케로라든지 웨덴 카터가 워낙에 또 박스아웃이 괜찮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가 이런 상대 실책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세컨 찬스를 잡아주면서 여러 번의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올랜도라는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강점이 상쇄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이 올랜도가 이 백코트도 되게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 토론토의 이런 트랜지션 상황을 이용하는 강점이 많이 좀 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력도 안 될 거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앤서니 블랙이라든지 뭐 베인 아니면 뭐 방케로 2대1 게임을 가져갔을 때, 투맨 게임을 가져갔을 때 최근에 효율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페인트 존을 최대한 많이 공략해주고 있고 자유투 라인에 굉장히 많이 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일 토론토를 만나서도 토론토가 이제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2점 라인에서 높은 이제 그 낮은 허용률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로 수비가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토론토가.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올랜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좀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토의 수비에서의 강점이 좀 사라지면서 올랜도가 주도하는 좀 화력전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 올랜도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1.5 마헨 아니면은 223.5 기준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미네소타 경기 보겠습니다. 시카고, 미네소타. 자, 원정팀 미네소타가 최근에 이제 연패 구간에 들어오죠. 연패 구간에 들어오는데 덴버랑 이제 브루클린 만나서 연패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사실 득점력이 최근에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3점 라인에서도 2점 라인에서도 심지어 자유투 라인에서도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헤로라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만 미네소타가 이렇게 야투가 안 나와주는 구간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인데 이번 시즌 수비도 되게 좋거든요.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114.66실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1위.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5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사실 상대에게 쉬운 오픈 찬스를 내어주지 않고 있고요. 고베오가 버티는 골밑도 이제 세로 수비에서의 강점은 명확하거든요. 다만 지금 시카고라는 팀 자체가 뭐 기디, 화이트, 오코로, 부젤리스, 뭐 부세비치까지 미드레인지, 뭐 롱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3점 라인에서도 충분히 많은 슛을 가져가고 높은 성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베어를 좀 최대한 끌어내면서 이제 3점을 좀 던져주면서 고베어가 나왔을 땐 사실 골밑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팀이다 보니까 미네소타의 수비에서의 강점을 조금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시카고가 조금 야투에 대한 기복이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야투를 봤을 때는 충분히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는 시카고가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의 5.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휴스턴 인디애나 가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원정팀 인디애나가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인디애나가 몇 연패죠? 8연패죠? 이번 시즌 인디애나가 사실 가장 아쉬운 점이 공격에 대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기당 득점이 109.78 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9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8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죠. 최근 5경기에서는 더욱더 득점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뭐 3점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슈터들에 대한 이런 슛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 특히나 맥서린이 이번 포지션의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디애나가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는 더욱더 야투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대인 방어 능력이 좋은 휴턴을 만났을 때 세 자릿수 득점도 안 될 수도 있겠다. 100점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휴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사실 실책이 조금 많아지면서 기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총 11번의 경기에서 9승 2패, 승률이 81.8%, 평균 120.8득점에 107.7실점씩 내주면서 마진이 플러스 13.1, 대부분의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변수는 사실 슐턴이 실책이 좀 많이 나올까? 라는 점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인디애나가 보여주는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큰 변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슈턴 승이라든지 아니면 14.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2.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즈랑 뉴욕 경기 볼게요. 뉴올리언즈, 뉴욕. 자, 홈팀 뉴올리언즈가 이제 얼마 전에 5연승 구간이 있었죠. 5연승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로 다시 3연패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리머텍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자유투를 좀 많이 얻어낸다든지 이런 상황 자체는 잘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유투 라인에서도 2점 라인에서도 야투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뉴올리언즈가 사실 5연승 구간을 만들어낼 때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기는 했지만 화력으로 이거를 메꿔주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실점에 대한 억제는 안 되고 있고 득점력이 떨어지는 추세. 굉장히 아쉽죠, 사실. 그리고 내일 매치업 상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브런슨이라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핸들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 사실 외곽에서의 수비는 조금 약한데 2점 라인 수비라든지 아니면 파울 관리라든지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위치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뉴올리언즈가 저점으로 향하는 구간에다가 뉴욕과의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뉴올리언즈의 득점 기대값은 높게 잡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이런 화력에 대한 지원은 되게 꾸준한 팀이거든요. 뭐 최근에도 이제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 잘 되고 있고 뭐 2점 라인 야투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뭐 자유투 라인에서도 야투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순수하게 양 팀의 화력 대결로 들어갔을 때 뉴욕이 요거를 좀 이겨내주는 그림 정도? 그리고 아마 순수하게 세트 오펜스로 가져갔을 때는 이제 뉴올리언즈보다는 뉴욕의 화력이 아무래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8.5 마행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랑 애틀란타 경기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애틀란타.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홈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필라델피아와 경기가 있었고요. 이제 129대 104로 경기를 가져왔거든요. 25점 차 승리. 그래서 모든 핵심 코어들을 사실 30분 안쪽으로 출전 시간을 관리해 주는데 성공을 했었죠. 오클라호마가.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시즌 강점이었던 뺏는 수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 자체가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호빅님 추천 게다가 뭐 감사합니다. 폴징스라든지 제일런 존슨 같은 골 밑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둘 다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뉴엘과 오콩우의 4번, 5번 포지션이 과연 홈그랜과 하텐스테인이 버티는 4번, 5번 포지션에 대한 밸류를 꼬민 영향력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많이 불안하고요, 사실. 다만 이 애틀란타가 최근에 이런 공격 코트에서의 뭐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팀 전체적인 슛감 자체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화력전이 기반이 될 것 같은데 더욱더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전 사실 오클라호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클라호마 성남아님 추천 승이라든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오클라호마가 백투백이기는 하지만 사실 백투백에서도 충분한 화력을 유지해줄 수 있는 팀이기도 하다 보니까 뎁스를 가진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랑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 클리블랜드. 자, 홈팀 클리블랜드가 아니
샌안토니오가 직전 원정 유타를 가서 원정 유타에게 5연승 장줄이 끊기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스가 결장했었죠. 박스가 결장을 했었고 내일도 사실 박스의 결장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메디컬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캐슬, 바젤 이런 친구들 이런 스코어러들이 3점이 전혀 또 안 터지다 보니까 유타에게 경기를 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 클빌 같은 경우에도 뭐 앨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블리가 지금 벤치로 나오기는 하지만 모블리가 같이 출전을 가져갔을 때 웸비가 사실 클빌 골밑을 들어가서 막 휘저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웸비도 직전 경기에서 3점을 많이 쐈었는데 3점이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샌안토니오가 디온 팍스도 없고 3점이 안 터지는 경기라고 한다면 클블을 만나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자, 반면에 원정팀 클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갈란드라든지 미첼, 메릴까지 1번, 2번, 3번으로 기용을 하면서 사실 뭐 사이즈에서의 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스몰 라인업으로 가져가면서 야투 해소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클블이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평균 득점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3점 라인 야투, 2점 라인 야투, 자유투 라인 야투에서도 굉장히 야투 감각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양 팀의 순수 야투 대결, 화력 대결에 있을 때 이거는 사실 클블이 외곽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샌안토니오 대비했을 때 화력에서 밀릴 만한 근거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팍스가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클블이 지금 4.5 정도의 핸디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클블이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하면은 클브랜드의 4.5 프랭 가능성 정도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클블이 경기를 지더라도 뭐 투포지션 안쪽으로 최소한 접전 이상의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블 프랭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0가지 경기 분석 멘트 다 진행해 봤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탁구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분석 멘트는 마무리할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